저기 계약 체결 시 네.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지금 제가 언뜻 들으니까 TV를 켜놓으신 것 같아요. 예예. 예, 볼륨을 낮춰주시면 제 목소리가 더 잘 들리실 겁니다. 예예. 예, TV 볼륨이 켜져 있으면 저희 생방송 목소리와 TV 소리가 약간 시차가 있어서 이중으로 메아리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볼륨을 좀 줄여주시고, 자, 이제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게요. 계약 관계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으셨나요? 저는 이제 회사를 저기 취직하면서 계약 이제 노동계약서를 쓰잖아요. 근로계약서를 쓰잖아요. 예, 그러면 근로계약서에는 요즘 저기 규정이 돼 있잖아요. 예, 최저임금과 뭐 이제 기본금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일을 하다 보면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연장 근로 시간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용노동법에는 기본금이 정해지고 예, 그 다음에 기본금에 의해서 그 연장 수당은 이제 거기에 계산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계약서에는 요즘 저기 노동근로법에 의한 저기 노동계약서가 식으로 안 돼 있고 예, 애매모호하게 이제 책에 이제 써 있더라고요. 예, 기본급은 정해져 있으나 네, 거기에 따른 이제 저기 기본급 얼마에 뭔 수당 얼마만 해가지고 얼마 준다 딱 해줬어요. 예,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글로 써졌더라고요, 단서가. 예, 뭐 여기 연장 수당과 모든 저기 수당이 있잖아요. 예, 저기 한 달 일을 하면은 예. 기본급에 대한 수당이 있잖아요. 네. 연장 수당과 모든 것이 기본급에 포함됐다라고 이제 글로 써졌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일단 그 계약서는 작성을 하셨고 일을 네. 하시고 나서 뭐 계약서는 아니, 이렇게 작성 예. 계약서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 글로 써졌길래 그 단서가 있잖아요. 예. 단서가 있기에 단서를 내가 저기 단서에 대해서 네. 이의제기를 했어요. 아. 계약 당시. 예. 그러면 뭐 서명하기 임금 전에. 같은 거를 못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기본 임금은 받았는데 네. 추가 수당이 엄청 길더라고요. 예. 근데 추가 수당을 나는 그 저기 이를 기본금에 포함됐다고 이제 그 단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계약을 사인하기 전에 네. 저기 이의제기를 했죠. 예. 계약서가 뭐 이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요즘 말씀하셨다는 계약노동법의 계약서가 아니지 않느냐. 예. 하고 이의제기를 했더니 예. 그 이의제기에 대해서 이제 나는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계약을 체결해야 하니까. 예. 그런데 이의제기를 했더니 회사 방침이라면서 말을 안 해주고 답을 안 하더라고요. 아. 그 사인을 하셨어요? 그대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여기 제 구두상으로 네. 그때 당시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의는 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제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 얘기를 설명을 안 해줬으니까 그렇군요. 이 자체를 법적으로 이제 저기 내가 시기할 때 네. 저기 이것을 가지고 나오지 말라 그 얘기는 구두상으로 얘기했다고요. 그리고 나는 예. 의리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자꾸 이제 한 20분 동안이 흘렀어요. 그러면 20분이라면 계약 체결이 10분에서 20분 사이라면 긴 시간이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아예 무응답으로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회사의 방침이라 해서. 예. 일단은 이렇게 계약서 작성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인환 변호사님 얘기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환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제가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시고 사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인을 하기 전에 읽어보니까 연장 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이 또 써있길래 이거는 무슨 소리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건 아실 거 없고 일단 사인부터 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실랑이를 하시면서 한 20분 정도 사인을 못 하겠다라고 하시다가 결국 의리니까 이거 사인 안 하면은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사인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맞죠? 예. 그리고 지금 문제점은 뭐냐면 기본급은 받으셨는데 그러면 연장근로수당은 어디 갔느냐? 왜 안 주시느냐라고 했더니 그 사인했으니까 못 준다 라고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 사인에 대해서 저기 저는 일반 근로가 아니고 저기 회계이고 대형차를 운반업이에요. 네. 운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운반업
근로기준법에는 포괄제라는 것이 그것은 그 전에는 내가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거기서 대응을 한 것 보니까 포괄제란 그 법적인 명목 아래 그것이 이제 감춰지는 거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 근로기준법상 이제 새로운 유형의 계약으로 포괄임금제라는 것이 신설이 됐었고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이 포괄임금제 자체를 줄이거나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좀 억울하신 분들이 생기니까 이게 사실은 그 사용자,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제도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보세요? 네. 그런데 이 포괄제라는 것은 일반 운송업법에는 어느 정도 적용이 된다고 저도 인정을 해요. 네. 근데 저는 저기 폐기물을 운반업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자체가 폐기물 운반업 자체가 정부나 환경부나 회사에서 철저히 감시를 하고 네. 미행 감시까지 해요. 네. 저 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여기 실시간으로 정확하니 이것이 증명이 돼야 돼요. 자, 그럼 배차 시간이 다 감시가 되고 있고 출차 시간, 도착 시간, 내려서 대기하는 시간, 그리고 운송 적재하는 시간, 적화하는 시간 예. 다 기록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죠. 그래야 저기 이 불법이라는 것을 네. 저기 에 대해서 확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지금 해주셨고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걸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포괄임금제로 지금 계약서가 써 있고 거기 사인하신 게 맞아요. 그래서 예, 맞아요. 대등한 당사자라 하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사인했으면 끝입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못 받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근로기준법, 노동법은 약간 특수하게 들어갑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아까 제가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약간 논의가 있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그 노동부에서 포괄임금제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포괄임금제를 왜 하느냐라는 건데 그 지금 뭐 경비원이나 혹은 또 요양사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뭐 근로 시간과 휴게 시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제부터 연장 근로고 언제부터 내 근로인지가 막 특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냥 다 포괄해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근로 시간이 명확해요. 몇 시간 동안 어디부터 몇 킬로를 어떻게 운전을 했고 몇 분 동안 하차를 하고 몇 분 동안 이제 적재를 한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포괄임금제를 해야 할 수 있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 단위가 아닌 거예요. 예, 아니에요. 저기 제가 이제 저기 배출자 있잖아요. 이제 폐기물을 실러 가면은 실러 가는 거기 도착하면 거기 담당자 직원의 저기 감시, 통제 아래 사인. 모든 그렇죠. 일을 하게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지금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또 한 가지가 필요한데 이 포괄임금제를 기본급 얼마에 전체 요금, 전체 급여 얼마로 정한다라는 건데 그게 뭐에 대한 거, 뭐에 대한 수당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내가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휴게 시간 몇 분에 대한 거, 또 뭐 주말에는 통상 얼마 나오니까 이거 얼마에 대한 거, 아니면 미리 지금 뭐 야근을 예정해 놓고 전체 추가 수당에 대한 거 얼마에 대한 거 이런 것들로 해서 내 급여가 얼마인데 이 중에서 얼마가 기본급이고 얼마가 예정 추가 수당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 경우에는 지금 그걸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기본급이 이거니까 이것만 받고 더 이상 질문하지 마시오라는 취지로 지금 포괄임금제가 체결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슬슬 결론을 내드릴게요. 뭐냐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임금제라는 것을 이유로 기본급만 지급받았다라는 경우면요. 임금 체불, 임금 미지급인 걸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물론 변호사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 다투실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충분히 여지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소송 힘들죠? 그래가지고 저기 노동청에 접수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송 대신에 노동청에 접수하면 노동청에서 사업자한테 이러저러한 이유로 당신은 포괄임금제에 해당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수당 계산한 거를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할 거예요. 그런데 노동청에서 아마 추가 자료 요청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초과근로수당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총 얼마입니까?를 근로자가 입증하시오. 이런 얘기를 아마 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료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뭐 환경공단이나 이런 데서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자료를 요청을 하셔가지고 갖다 주시면 되고 만약에 그런 공단에서 요청을 안 받아준다 그러면은 노동청에다가 그런 내용을 소명을 하시면 노동청에서 그런 공단에다가 자료를 요청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미지급 금액이 얼마인지 일단 그거를 특정을 하시고
지금 사용자한테 그거를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거. 그게 아니 이게- 그 자료는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는 내가 드렸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일단 지금 드렸어요. 노동청 진정까지 들어간 단계라고 하시니까 네. 일단 지켜보시고 네. 그리고 노동청에서도 계속해서 자료를 요청을 할 거예요. 지금 네. 그냥 노동청에다 맡겨놓으면 되는 사안은 아니에요. 지금 네. 본인의 추가 근로수당에 대한 부분도 입증을 해야 될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사건이 포괄임금제로 체결할 수 없는 사안이다라는 것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는 이제 근로자가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노동청이랑 일을 함께 진행을 한다. 지금 노동청 주무관 배정돼 있으실 거고 연락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랑 좀 연락을 주고 받으시면서 내 입장은 이러저러 하고 그리고 노동청에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내가 언제든지 갖다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을 함께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